구리 선물 가격이 미국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주요 생산국인 칠레 공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가격이 급등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면서 인도 정부로부터 약 9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부과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기록한 순이익의 절반을 넘는 금액으로 관련한 이야기들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카드가 배당락 영향으로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락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인데요. 삼성카드의 주식은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4만 1,150원에 거래됐고요. 주가가 전날보다 6.9%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 강했던 자동차 관련주들의 수급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간 조정을 받았었던 반도체주들도 다시금 상승하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관한 신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바이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도 훈풍이 들어오면서요. 우리 증시는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가 오후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다양한 변수 있는 만큼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지스 코너를 통해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실시간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또 저희가 나눌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요.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제가 앞서서도 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구리값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면서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기조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일본 막 단어 얘기를 하면서 표면적인 이유, 그다음에 그 이면의 내면적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닥터코퍼라는 별칭도 있죠. 이 경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원자재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국 구리 가격이 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공급적인 요인들까지 좀 맞물리면서 주가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지표들은 지난달 거를 이번 달에 발표하는 다시 말해서 좀 한 달 주기로 좀 늦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 훨씬 더 즉각적인 경기 바로미터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예측이라든지 물가 예측을 할 때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들을 통해서 많이 예측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 관세가 구리까지도 이제 뻗쳐나가겠다라는 좀 예측들도 나오기도 했고 뭐 과거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매길 때도 구리는 왜 안 할까 좀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이제 뭐 구리까지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 뭐 결국 이런 그 관세적인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다라고도 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요가 올라간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왜 안 하던 구리 관세 얘기를 이제 와서 또 꺼내는 건지 이걸 또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기를 호경기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들이 속속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호경기를 불러오기 전에 미리 구리에 관련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요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큰 돈들이 이제 불경기가 좀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부터 구리를 미리 사 모으면은 호경기가 다가왔을 때 돈을 벌 걸로 기대되다 보니 이제 미국의 이 불경기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과정 안에서 이 극으로 가고 있는 불경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이제 전략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 때문에 생산 중단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구리 가격에 관해서 계속되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게 될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가격 상승의 속도가 빨라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 수요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이야기가 나온 게 좀 트리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 이제 불경기가 심화되는 단계 안에서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구리에 대한 원자재 수요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구리가 뭐 전선뿐만 아니라 인프라 각종 이제 산업재에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호경기를 불러오기 위한 정책들 이게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는 이제는 호경기를 위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국 경기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으니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빨리 써야 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합의를 도출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인프라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무드를 점진적으로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단계니까요. 거기서 이제 인프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쓰게 되면 구리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똑똑한 돈들은 그럼 이제 미래에 구리 수요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사둬야 되겠다. 이런 수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수요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의 전반적인 지표들 자체도 구리 가격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짚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구리 관련한 또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이 나와주는데 대응점들을 어떻게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막 모멘텀적으로 장기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부터 긴 호흡을 바라볼 거다라고 한다면 구리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경기라는 것은 사이클을 타는 사이클을 타는 거고 이제 하방 리스크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이제 또 상승 사이클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왜 올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가 왜 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민감주들은 보통 이제 불경기가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바닥을 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바닥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 부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구리 수요가 올라오고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들은 구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럼 대장주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자꾸 하는데 물론 이제 구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기 전에는 이렇게 좀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 것이다 예견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보이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미 관련된 종목들이 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안에서 대장주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더 나은 그 다음 대장주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이제 시장에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을 유추해 봐서 보면은 2구 산업이 대장주 성격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내가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 아니라 다른 키워드들까지 같이 챙겨가겠다라고 하면 풍산이라는 기업이 구리 관련된 수혜도 받지만 방산 수혜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든지 군소물자에서 쓰이는 그 탄이 있죠. 이 탄이 이제 구리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이제 수혜를 받는 풍산 같은 경우에도 방산 이슈와 이제 구리 이슈를 같이 접목한 그런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보니 이런 이 키워드가 좀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 풍산 같은 종목도 매력적으로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바닥 대비해서 이제 급등을 이제 막 보여준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간 주가가 탄탄하게 좀 올라와 있기도 했고 사이클이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큰 흐름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풍산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이제 이 구리라는 테마에 충실해가지고 매매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우리의 또 시장 대응점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 자체가 사실상 좀 예견된 부분이었다라는 의견들도 시장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시장의 또 흐름들을요, 여러분들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리 관련해서 우리가 이 구리 관련해서 상승을 나오게 된다면은 그 섹터적인 측면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그런 산업들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구리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때 이전에도 이제 거의 세트처럼 같이 붙어서 움직이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전선주들 혹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묶어서 움직이곤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력 인프라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 전력 인프라,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뒤늦게 좀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묶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한번 이런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이후 다음 섹터를 보신다라고 하면 전선 종목들도 결국 인프라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니까 같이 이제 후발주자로 가는 거를 노려보시고 이제 구리 가격이 만약에 경기 바로미터 역할로 하는 것으로서 노려본다. 내가 이제 호경기를 내다보면서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구리 관련된 섹터에 이제 충실하게 의존이 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구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시장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미국의 소비 심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대표님과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일단 이 미국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뭐 작년 12월 달에 이제 지표가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올해 1월까지는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겠지만 2월부터는 살짝 삐걱거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이제는 심화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뭐 2월 달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은 삐걱거리는 정도였다면 이제 3월, 4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연하게 둔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소비 신뢰 지수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꺾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불안감이 있었지만 역시나 물가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죠. 3월 달에 발표됐던 물가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좀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안정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4월 달, 5월 달 발표되는 이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경기는 더 악화된 지표를 보여줄 것이고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는 지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관세에 관련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좀 다운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는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좀 안정이 되고 있었지만 기대 인플레가 치솟아서
이게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심리도 안정이 되다 보니 기대 인플레도 좀 잡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중동에서 증산을 할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고 러우 간에 에너지 합의가 먼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농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원유나 에너지 이런 쪽에서도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은 연출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또 돌발 변수가 터진다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이제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게 심리로까지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리로까지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불경기가 현실로서 더 악화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순간적으로 패닉이라는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입장에선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는 액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패닉이라는 게 워낙 돌발적이고 워낙 급작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대중심리를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는 연준이 그때 미리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어야지 뭐 비난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연준이나 정부 차원 입장에서는 또 얘기가 다른 게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했다 물가 튀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부양할 수 있을 만한 금리 인하 정책을 다 써버려서 없다면 그거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패닉발 이제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한 지금의 이제 미국 증시가 잠시 반등이 나왔지만 데드캣 바운스 우려가 계속해서 좀 남아있다. 이런 좀 주의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또 연준 입장에서도 연준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CPI 지표라든지 그리고 노동 지표 자체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소비의 나라이기도 하죠. 미국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경제 활동은 거의 70% 이상이 소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소비 지수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감들도 우리가 좀 내다보고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들도 우리가 좀 추세적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사실 이제 증시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거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증시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는 경향성의 관점에서 저는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너무 딱딱 맞추겠다라기보다는. 근데 경향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증시 반등은 아주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기준금리나 실질금리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경기는 점점 다운되고 있단 말이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 우려 핑계를 대면서 그 기준금리는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고물가가 지속되면 사실상 불경기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물가 상승이 나왔던 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올해 초부터가.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의류나 옷 같은 거 사러 가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어떤 물건들을 사러 갈 때 가격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물가가 엄청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체감도 했지만 실질적인 그 가격으로 전가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근데 2025년은 사실상 그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크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2021년 뭐 이럴 때 물가 올라갔던 거랑은 또 다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은 지금의 2024년 말까지 소비를 굉장히 땡겨서 쓴 경향도 있고 25년부터는 불경기까지 찾아왔는데 가격까지도 이제 인상이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사려고 했던 뭐 구매 리스트 같은 것도 갑자기 한 달 전에 가격을 인상했대요. 근데 이게 뭐 저만 겪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옷을 사든 뭘 자동차를 사든 뭘 사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2025년도 물가 상승은 사실 상승률 자체가 다운됐을 뿐이지 가격으로 전가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만하다. 그로 인한 불경기 모멘텀이 커질 수 있으니 앞으로 물가 안정을 시킨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 전에 패닉이 온다면 급락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우리가 대비를 해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까지 대표님과 심도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은혜로운 섹터는 증권가의 호평이 일색했던 APR 관련해서 또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또 어제였습니다. 알리바바 측에서 AI 거품론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죠. 이 부분이 또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APR이 장중한 때 7% 가깝게 오름세를 그리기도 했죠. 어떤 이슈였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화투자증권이 APR에 대해서 긍정의 리포트를 냈기 때문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홈 뷰티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요즘 유행이요. 화장품만 덧바르는 것이 아니라요. 화장품에다가 피부 관리 기기까지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PR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잘 잡은 것이죠. 심지어 보이시는 것처럼 이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듯이 디바이스 부문 그리고 이 뷰티 부문 쪽에서 모두 다 골고루 매출 비중이 성장세를 그리면서 그리고 또 쌍두마차로 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APR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 잘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는요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1조 원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공격적이라고 판단을 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현상을 보면 달성 가능성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달성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작년 살펴보시면 연간 매출의 44%가 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1분기부터 판매 호조가 잘 이어지게 된 것이죠.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기기 쪽은 사실 계절적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연말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잘 팔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 해외 매출 비중 살펴보셔도 6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서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올 1월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한 500여 개 정도의 매장에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에 3,000개까지 이 매장 입점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망이 확대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를 갖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그동안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사몰과 아마존 그리고 틱톡샵을 주축으로 해서 판매를 해왔어요.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듯이 2023년경에 아마존과 틱톡샵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 해 큰 폭으로 성장세를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프라인까지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도약할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동남아 시장에서도 실제로 현재도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시면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전 거래일 주가가 6만 9천 원으로 마감했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을 2,334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량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고요.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19억 원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가량 더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특히 한화투자증권이 예상했었던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수치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해서 옅어진 낙관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조차이 회장이 미국의 AI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AI 관련해서 투자하는 숫자가 놀랍다라고 했고요. 버블 조임이 보인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이 AI 서비스 초기 수요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최근에 미국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엄청난 자금이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픈 AI, 오라클이 합작을 해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했었죠. 그리고 아마존도 1,000억 달러, 구글도 750억 달러, 메타까지도 650억 달러를 이 AI에 사용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차이 회장은 이런 큰 자금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면서 거품이 끼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장 살펴보시면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즈오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발언이 경쟁사들이 그렇게 할까봐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버블 경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알리바바의 AI 지출 계획과 상충된다고도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실적 발표 당시에 AI 분야에 올인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클라우드 AI 인프라에 76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AI 대규모 투자는 지난 2년간처럼 당분간 지속될지 아니면 정말 조차이 회장의 경고처럼 미국 기술 기업들이 AI에 필요 이상의 돈을 쓰면서 오히려 이 버블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소방입니다. 경북 의성과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규모로 확산이 되고 있죠. 산림청은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는 중이고요. 이 세 종목 모두 다 음봉 전환을 한 현재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입니다. 신영증권 측에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유가, 수요 둔화, 과잉 공급이라는 이 3중구를 지나서 이제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대환유화와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철금속과 전선입니다. 국내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죠. 파운드당 5.2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그리고 현물 가격 역시도 10,000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16%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이구산업과 이 대창 그리고 대원전선 모두 다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왔었고요. 이 세 종목 안에서는 오늘 이구산업이 26% 이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 현대차 31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관세 없다고 화답을 한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코너에서 계속되니까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가 빨간불을 나타냅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한 줄 평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를 주의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좀 잠깐 힌트를 네.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반드시 무너진다, 뭐 폭락한다 이런 건 너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얘기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예측은 항상 경향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의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을 따져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았고 경기 지표들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보니까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데드캣 바운스에 주의를 해야 한다. 지금의 상승에 우리가 무조건 취했기보다는요. 앞으로 있을 리스크들도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부각을 받았었죠. 현대차가 미국 현지화로 트럼프의 관세 폭풍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그 수급 탄력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현대차의 투자로 인해서 관세 면제가 시사하는 바가 꽤나 이제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이제 미국 진출을 해서 미국의 이제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결국 우리가 보통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한다. 그래야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격언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인의 어깨라는 것은 미국의 어깨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현대차가 미국의 어깨에 올라타는 그런 이제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입장에서는 사실 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현대차 그룹에 투자한다는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고 관세 면제라는 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 다른 기업들과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특혜를 가져가는 것과도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해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민감 업종은 불경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거나 더 악화되어가는 그 단계 안에서 점유율을 뺏기거나 망하는 기업이 있고 오히려 망한 기업들의 점유율이나 그 기업을 인수해서 외형을 늘리는 몸집 불리기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후자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기업이 한국의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나 미국이라는 제1강국의 이제 시장에서 생존하고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트럼프는 이걸 굉장히 또 아주 윈윈 전략으로서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일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철강까지도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트럼프의 관세 카드가 먹히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봐봐라, 내가 관세를 이제 이렇게 부과하니까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지 않느냐. 이전에 뭐 여러 가지 투자 유치들이 있었고 사실 국가 간에 첨예한 대립은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다 관세 부과한다고 했더니 즉각적으로 또 이제 국경 강화에 나서는 액션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산업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기는 한데 내가 이번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번에 그 AI 관련된 투자도 유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현대차의 이 공장 확장을 통한 프로젝트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31조 딜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도 굉장히 강력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으로 내다 보여집니다. 이런 그 거대한 규모의 이제 투자를 유치해 내므로써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어찌 보면 정치적인 행보 이런 것들에 힘을 더 실어줄 수가 있겠고 입김이 더 세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부분들은 이런 관세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을 때 외형 확장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쟁적 우위를 가져갔을 때 좀 이도저도 안 되게 되면 사실상 뭐 속된 말로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점유율을 늘리고 여기서 캐파 확장과 마진율 성장을 도출해내는 게 핵심적인 골자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 관련된 종목에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현대차가 미국에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말 그대로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좀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거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별 일별 매매를 보시게 되면 뭐 전체로 따지고 이제 외국인을 이제 클릭하셨을 때 지난 한 달간의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간의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속속들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랭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1개월 전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그간 계속 강세를 보여줬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요. LIG 넥스원. 이게 이제 뭐 한 3개월 전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현대차 기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도 좀 요 하단에 랭크가 돼 있고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현대모비스라든지 3개월 전부터 그리고 1개월 전부터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속속들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부터나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기아 이런 식으로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현대차 그룹의 종목들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추해 보면 이미 지난주부터 전 이걸 포착을 해놓은 상황이었고 외국인 순매수 순위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방산이나 조선은 익숙한데 새롭게 막 부상하고 있는 게 자동차가 보이네? 지난주부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기사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때 이미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은 기사가 뜨기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의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 이 정도 수준이나 이 정도 수준부터 우리는 미리 알아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현대차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뭐 매물대를 뚫고 급등을 하기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서부터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물대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이슈는 나중에 터지면서 급등이 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제 이슈가 나왔으니까 끝났냐?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꾸준하게 이제 관찰해 본다라고 하면 이슈가 나오기 좀 전부터 미리부터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한국 시장 큰 흐름은 외국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동차 관련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또 외국인의 수급을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전반적인 또 시장의 패러다임을 또 다른 정보들로 한 발 앞설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늘 외국인 수급 체크하는데요. 이미 외국인 쪽으로는 이제 자동차 섹터 쪽에 관한 수급들이 이미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았다면은 시장보다 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튼 이 자동차 관련한 섹터군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됐고 그 상승이 이어지는 기조가 아직까지는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런 온기가 부품주 쪽으로도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네. 관련한 이제 기업군들의 계속되는 상승을 예상을 하실까요? 저는 계속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차례 뭐 특정 섹터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 업종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중요한 점이 사실 전력 인프라는 AI 모멘텀으로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조선도 사실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리고 IMO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요. 그 개별 이슈로 올라갔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동차라든지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걸 미리부터 좀 준비해 나가고 있는 단계, 선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경기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이게 정말 주식시장의 아이러니함인데 경기 사이클과 증시 사이클이 완벽하게 동조화되면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살짝 엇박을 타면서 뒤늦게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항상 이 주가는 뭐죠? 선행지표예요. 이 경제지표들은 후행지표고 주가는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가 극에 달할 때 오히려 선행적으로 먼저 주가가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불경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반응하는 경기 민감 업종인 자동차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은 추후 호경기를 내다봤을 때 미리 선제적인 투입을 진행해도 걱정이 없을 만한 탄탄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경기 민감 업종이 위험한 이유가 불경기가 왔을 때 망해가거나 기업이 축소되는 걸 우리가 우려하는 건데 현대차 그룹은 지금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신다면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휘하의 협력 업체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우리가 2023년 이때 당시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력한 폭등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게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 대장 이제 협력 업체들도 이번에 또다시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차량 경량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코리아 FT라든지 MS 오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같이 동반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될 수 있으니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이 지배구조상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순환출자 구조 안에서 수혜를 좀 노려본다, 지분 확대 기대감을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도 매력적이니까요. 특히 현대모비스는 외국인들 수급이 최근에 수개월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던 종목이니만큼 각별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주의 깊게가 아니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대표님과 다양한 전략대 잡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정한 섹터가 부각을 받으려면 한 가지의 이슈만으로는 부족하죠.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장의 모멘텀은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방한했습니다. 나델라 CEO가 방한을 하면서 KT 관계자와 만남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KT는 5년 동안 AI 클라우드 협력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맺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모아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건 이 나델라 CEO가 곧 LG를 만나게 될 텐데, LG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하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골자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LG전자의 초대형 냉방 기술인 칠러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졌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방안, 생각보다 우리 시장의 증시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음 장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안을 통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관한 시장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한 기술 협력 논의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의 이동성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한 번 더 다양한 기업들 짚어볼까요? 다음 장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델라 CEO가 어떤 기업들을 만나는지도 중요하겠죠. 앞서 언급해드렸었던 KT 그리고 LG전자뿐만 아니라 HD 현대, 추가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 행사에는 시젠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현대퓨처넥과 하나큐셀과 같은 기업들도 참석을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나눌지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이 시장에 계속되는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벌써부터 코난 테크놀로지는 AI 추론 모델을 내놓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라든지 이스트 소프트와 같은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한번 대응점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그리고 이어질 이슈였고요. 또 우리가 내일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보면 좋을지도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 일정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4분기 확정 GDP가 발표가 되고요. 파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종전에 관한 보다 긴밀한 내용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이언돔에 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탐났던 걸까요? 미국판 아이언돔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써서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언돔 개발을 3월까지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한이 바로 내일까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국방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의 수급도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넥스트마켓까지 체크를 해봤다면 코인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각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고요.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제가 한번 발췌를 해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CBDC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에 관련한 법안들을 추진하기 바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었을지 저와 함께 그 부분도 짚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는 건 투자자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 시장에서 사용되는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운용하고 있는 테더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테더, 그러니까 1테더를 구입하기 위해서는요, 1달러가 정확히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구입을 위해서 1달러를 지불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1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금 우리가 달러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이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즉 달러의 패권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한다면 이 달러에 관한 강력한 파워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본인과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관여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요, 이 트럼프 일가, 그러니까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트럼프 일가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다라고 하는 코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TRX도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발란체 코인, 온도 파이낸스와 같은 그런 코인들도 트럼프 일가의 포트폴리오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사랑, 그걸 넘어서서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한 시장의 시선들은 다양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세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런 뉴스가 들려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 이어져 갔는지 저와 함께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어제 대비해서는 1%가량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1억 2,800만 원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 선을 유지해주면서 2,000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 전에 출시하기도 했었죠.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1%가량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기준으로 2%가량 상승하면서 트럼프 관련한 뉴스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헤드라인과 함께요. 또 시장을 보는 다양한 시선들 함께 하셨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